JTBC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75년 전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 22개국의 헌신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6.25 전쟁 때 피를 흘린 미군 등 유엔군이 희생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엊그제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선 6.25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예우만 강조했을 뿐 그 유엔군과 주한미군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또한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회견 때 6.25는 남북 군사 충돌 누적 탓이라고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판에 외교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무슨 망발인가 말입니다. 다행히 동맹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보도입니다. 외교라인의 문제점과 엇박자가 벌써부터 심각한 것 같아서 걱정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동맹 재조정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인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화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알다시피 미국은 1950년 7월 1일 한국에 첫발을 디딘 이후 3년 1개월간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전사자가 54,246명이나 됐으며 실종자가 8,177명, 포로가 7,140명, 부상자가 10만 3,284명에 이르는 등 17만 2,800여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미국 장군의 아들 142명이 참전을 해서 그중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아이젠허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허워 중위,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의 아들 샘 워커 중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 지미 벤프리트 2세대위도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지미 대위가 처음 참전에 결심했을 때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 신금을 울립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힘을 보탤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미 해병 1 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스 소령은 중공군 2차 공세 때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이처럼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소위 365명 중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희생당한 장교가 110명인데 그중 41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낯선 땅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것이 미국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파병은 물론 구호물자를 대규모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소와 돼지, 닭 같은 가축도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휴전 후 한국은 극심한 식량난과 영양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미국은 단순한 식량이나 의약품의 지원만으로는 한국이 자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축과 농업 자재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특히 젖소는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인 우유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낙농업 기반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건강한 젖소들을 선별해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이러한 젖소 지원은 단순히 구호 차원을 넘어서 농업 자립과 국민 건강 회복을 돕는 장기적 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한국의 낙농업은 점차 성장했고 지금 우리가 쉽게 마시는 우유와 유제품 산업이 초석이 되었습니다. 젖소를 들여올 때 단순히 소만 들여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카우보이라는 미국의 축산 전문가들이 배에 함께 타고 오면서 가축들을 보살폈습니다. 가축들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병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위험이 컸습니다. 특히 젖소는 예민해서 먹이주기, 젖짜기, 청소 등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했습니다. 관리를 맡은 수의사나 축산 전문가들은 항구에 도착하면 가축들을 하역하고 농장까지 호송한 뒤 몇 달간 머물면서 낙농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전국토가 난민촌이 되었던 6.25 전쟁, 이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아픔과 잔혹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이 나라가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바로 오늘이 있기까지 미국의 헌신이 주춧돌을 놓아 주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6.25 기념식에 참석해야 했으며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막말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